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지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쪽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사항을 계속적으로 공통된 질문사항을 해주신 부분들이 바로 이 지금 내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DDR5 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DDR5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순환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장비, 그러니까 소재를 기점으로 해서 장비나 부품 쪽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혹시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그러들 때 다른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쪽을 또 언급을 해드렸죠. 혹시나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이 소재를 만드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2차전지 업종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을 부양을 하는 그런 중심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움직이진 않았는데, 되레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더 컸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나름 코스닥 시장은 괜찮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목별로 틀리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이게 쉽게 완전하게 이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섹터가 싹 수그러들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장을 이제 부양을 할 수 있을 만한 주도 업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내 쪽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의 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굵직한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쪽은 8월 19일 날 이 테슬라 AI 데이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아직 끝나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각국 정부 쪽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이 전기차나 환경차에 대한 생산을 높여라 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각 그 자동차 업체들도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아우디나 2030년까지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를 완전하게 중단을 하고 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퍼센티지를 과반수 이상 높일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도체는 그동안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열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심사가 통과를 해서 13일 날 출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너 리스크까지 없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관련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이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못 간 종목들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듯이 역시 이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뭐 역시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종지부를 찍은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에코프로도 단기간에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재까지 거의 한 8, 90%가 오른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흐름에 있는 종목인데 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 예전과 같은, 그러니까 작년 초반 같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못 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안전하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코스모 신소재가 장대 양봉을 한 2번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까지 쉬어간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추위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번 추위도 역시나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하향으로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상향으로 조금 횡보를 하거나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재 쪽 관련돼서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SKC 같은 경우에가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월봉상 보시면 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7월까지 거의 한 4달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이제 장비 쪽을 보셔도 상신 EDP, 원익 PNE, 신행 SEC, 주봉상 보셔도 뭐 역시 일봉상 보셔도 단기간에 좀 급등한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거의 역시 뭐 한 30-40%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이다.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DENT, E&D, 피롭특스, 뭐 이노메트리, 대보마그네틱 뭐 이런 쪽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분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낮게 떨어진 종목들로 조금씩 화단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물을 줘서 이제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DDR5 쪽 관련된 부분이죠. 소켓 쪽, DDR5 쪽 관련된 넘어가면서 이 테스트 소켓 쪽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인 ISC나 마이크로 컨텍솔, 뭐 리노공학 같은 종목들도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고, 여기에 아비코전자나 뭐, 그래서 DDR5 쪽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아직 뭐 상승을 하지 못한 뭐 테크미라든지, 그리고 유니셈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장비 쪽 관련된 부분도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확 급등을 한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테스나 뭐 테스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바닥 국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모습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예약이 되면
이제 오스틴 공장, 미국의 오스틴 공장 쪽에 대한 증설 쪽 관련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확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스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의 투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 EUV 공정에 쓰이는 펠리클, FST 그리고 SNS텍 뭐 이런 쪽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쪽과 연계가 되는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쪽까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까지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FA 반도체나 시그네틱스, 그래서 반도체 쪽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한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른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의 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을 완전하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완전하게 그렇게 장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부분들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이 순환매적인 부분에 내 차례를 기다리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거냐면,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한 1, 2%대 한 10%, 20% 올라가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 매수를 하시면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라는 거를 감안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